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현장의 반응을 이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타트업 텍트레이서에서 개발한 스파이더 고입니다. 주행 레일과 와이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AI 로봇이 와이어에 매달린 채 곳곳을 누비며 3D 스캐닝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진열 제품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스캔해 재고의 결품률과 수량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바코드를 읽는다든가 제품의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라이다를 통해서 3D 형상 분석을 해서 제품의 3D 결품률을 파악하는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단순하게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CCTV나 아니면 화재 감지기, 온습도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창고나 매장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지난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한 텍트레이서. 팁스의 정부 과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 기업에게는 팁스를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도약의 큰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 7억 원까지 지원을 받고, 근데 팁스가 또 하나의 장점이 투자자에게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팁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올해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박람회인 CES에서 혁신상까지 수상하기도 한 텍트레이서는 철저한 재고 관리로 폐기율 제로에 도전하는 한림과 물류 자동화 및 ICT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서빙 로봇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서빙 로봇인데 이제 레일과 로봇 팔을 암을 이용해서 구동이 되고요. 작동 메커니즘은 레일 주행과 로봇 팔 암을 활용해서 자유도를 높여서 테이블을 직접 찾아가는, 그래서 테이블 경로를 초기에 설정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기 때문에 선반에서 음식물을 꺼내기 위해서 일어서지 않아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텍트레이서와 같은 스타트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등 민관 공동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500개 팀에서 700개 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도 300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10대 신산업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 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 같은 민관 공동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는 총 4조 5천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방적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외 벤처 캐피탈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8조 원까지 조성하고 해외 진출 거점인 K 스타트업 센터와 벤처 투자 센터를 베트남, 유럽에 확대하여 개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4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는 계획인데, 신성장 기반 자금에는 1조 1,900억 원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예산으로는 50% 확대된 180억 원이,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는 신규로 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는 선 민간 투자, 후 정부 지원 방식의 투자 연계형을 61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는 3년간 12억 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들을 위해 원가 정보 제공, 연동계약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설명 로드쇼,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예산에는 4조 2천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3조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는 1,46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대환대출 프로그램에도 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이 창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이는 지난 2010년 4조 원에서 지난해 3조 2천억 원으로 다소 낮아진 후 연속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된 것인데 중기부는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도 슬슬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그거를 온누리권을 사다가 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지원을 더 해주신 거니까 내년에는 좀 따뜻하겠네요. 한편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 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 보증부 대환 지원 규모를 1조 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 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그동안 연 1회 개최됐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기 위해 20억 원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